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화영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셨죠? 자, 지난 시간까지는 직선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부터는 곡선 구성을 공부하겠습니다. 곡선 구성에는 보통 초생딸형과 S자형이 있는데 오늘은 초생딸형 기본형을 해보겠습니다. 일방화입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라인으로 곡선으로 잘 이루어지는 소재를 선택해야 되겠죠? 탑사철이 되겠습니다. 탑사철이요. 그리고 중심꽃으로서는 거베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필러 플라워로는 소국이죠. 그린 소국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으로는 이제 루모라, 밑베이스로 하기에는 가장 좋으시죠. 그 다음에 루모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초생딸형인데요. 초승딸형이란 무엇이냐면 우선 하늘에 떠 있는 초승딸형을 형상화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알파벳 C자형을 형상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대칭 형태로 많이 하고 황금 비율에 의해서 많이 하기도 하죠. 물론 대칭형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칭형의 일방화를 기본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개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보시면 다시 오늘은 라인이 3개밖에 안 나와 있죠. A점과 B, P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점은 이제 그 높이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반경을 곡선으로 해서 A를 표현하고요. B는 옆에 그 대칭으로,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라인을 얘기하고요. P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실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다른 거는 기본적인 라인이 포인트까지 5개로 시작을 했는데 곡선 구성은 3개의 그 기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곡선이 얇고 곡선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폭을 면적을 차지하시죠. 그래서 폭은 정해지지 않고 중심선만 갖고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보면 프로랄폼을 제가 이쪽에를 깎아놨습니다. 빗면을 깎아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생딸 형태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둥근 원형을 생각을 하면서 원형에서 아주 그 눈썹처럼 아주 굉장히 얇은 그런 가선만 보여지는 그런 형태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기가 뚱뚱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프로랄폼부터 먼저 빗면을 뒤쪽으로 약 3분의 1가량 절단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제작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 놓으시고요. 아까 그 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랄폼의 위치를 잡아서 A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요. B점은 이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선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우선 탑성사철이 있는데요. 탑성사철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초생딸형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탑성사철이 그냥 이쪽에서 꽂아지기는 굉장히 그 고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유카립투스나 이러한 그 탑성사철 같은 라인을 꽂았을 때는 프로랄폼은 무르고 이 나무 소재는 딱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균형을 못 맞추죠. 그래서 곡선일 때는 얘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조 다리 하나를 보조목으로다 묶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사를 하나 지지대를 해서 철사를 묶어가지고 요거를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빗면 처리를 해서 꽂아주면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A 라인을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A를. 자, 이렇게 고정이 되면 얘가 내가 원하는 곡선을 유지하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B 라인이겠는데요. B 라인은 A의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율을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승달형을 할 때 항상 문제 요구사항에 황금 비율을 맞추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3대 8, 5대 8의 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길이를 8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5로 본다면 포인트로부터 아래까지 그 대응하는 선을
우리가 이제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하는데 역시 이쪽에서 3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하되 위에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약간 10시 방향, 이것은 한 4시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시면서 그 다음에 서로 끌어다니듯이 해놓은 것이 초생딸 형태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죠. 포인트는 앞쪽에서 역시 약 45도를 가리키면서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개도 생각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라인이고요. B 라인 이쪽 곡선을 당겨주면서 하시고 P의 그 높이를 이렇게 45도로 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그 초생딸 라인을 가선을 형성을 하는데요. 가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A 라인, B 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원이거든요.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보름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랫자락만 그 빛이 보이듯이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라인만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둥글게 원을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선들을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초생딸 형태는 항상 좀 어려워하죠. 우리가 등급으로 보면 이것은 중급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직선이 다 꽂아진 다음에 꽂기 때문에 좀 더 숙련이 돼야 되겠고, 곡선을 유지하는 그런 각도를 내는 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것을 잘 넘겨야 꽃꽂이를 잘할 수 있다 해서 마의 고개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 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곡선이긴 하지만 방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소재를 썼을 때 이것은 직선적인 소재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소재 자체를 곡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잘 꽂고자 할 때 소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곽선, 탑성사철로 외곽선을 이렇게 둥글게 외곽선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사진을 찍었거나 형상화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그린을 루모라로 다시 꽂아 주겠습니다. 자, 받쳐지듯이 초생딸 그 형태가 보여지듯이 루모라로 이것도 역시 꽂아 주시면서 외곽선이 살아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것은 포인트를 향해서 방사입니다. 이것도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트를 향해서 네프로 네피스를 꽂듯이, 자,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쪽부터 꽂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는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초생딸형을 해 놓았을지라도 응용 형태로 했으면 기본형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할 때는 기본의 그 방법론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하시는 것이 이제 시험을 볼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죠. 자, 어때요? 똑같죠? 지금 보면은 방사로 지금 초점을 향해서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형을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모든 그러한 그 기본이 다 공식처럼 되어 있다. 기하학적 형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이 화형에 따라서 라인, 골격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보충해서 윤곽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받침을 해주죠. 밑받침을 해서 어느 정도 볼륨감을 토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중심꽃을 꽂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밑받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주인공인 격인 그 꽃은 이제 곡선으로 될 수 있는 거베라를 썼는데요. 거베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시중에서 왔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예, 비닐로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꽃의 형태 구조상 얘가 그 국화과이기 때문에 뒤로 제껴지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 굉장히 보기 싫어하고 봉오리꽃을 좋아하죠. 그리고 줄기도 좀 약하다고 해서 미리 이것을 이제 품종을 심었을 때부터 이렇게 와이어로 고정해서 테이프를 감고 비닐을 씌워 놓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필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비닐을 보기에도 좀 안 좋죠. 벗겨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때에 따라서 그 위에 라인, 그러니까 줄기가 보일 때는 자연 줄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랄 테이프를 벗겨내시고 여기에 보면은 와이어가 있어요. 와이어도 벗겨내시고 예, 디자인 해주시는 것이 예, 어레인지 구조상 훨씬 더 예쁩니다. 이거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브가 이쁘죠. 벗겨내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표정 자체가 선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벗겨내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자, 그러면 A 라인을 꽂아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꽂았던 대로 똑같이 A 쪽에 A 그 표정으로다가 비유감으로 중심꽃을 꽂아주고요. 그거와 반대되는 쪽에 다시 한번 예, B 라인 쪽에도 초생달 라인으로 구부려서 측면으로 이렇게 라인 쪽으로 꽂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생달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곡선 구성이기 때문에 너무 면적으로 크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중심선을 그 바탕으로 해서 선이 좀 이렇게 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선을 먼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꽃도 초생달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뒷면에서 꽂으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생달을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꽃 자체도 초생달 모양이 되도록 꽂아줍니다. 이것이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선, 안쪽선 이렇게 구성이 되겠는데요. 우선 바깥선부터 꽃을 넣어 보겠습니다. 바깥선을 꽂을 때는 중심선 사이사이 공간에 길이감으로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표정 자체가 너무 크거나 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위로 가는데 거베라 꽃이 봉우리가 없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면을 꽂을 때는 표정 자체를 너무나 이렇게 정면으로 꽂지 말고 좀 좁아 보이게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중심선이 꽂혀져 있고요. 다시 여기에 외곽선이 꽂혀 있는데 이 외곽선이 어디에 꽂냐면 중심선과 중심꽃 사이에다가 꽂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피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쪽 선을 형성을 하는데요. 안쪽 선은 아주 짧게 해서 포인트 뒤쪽에 더 많이 눌러지도록 꽂아주시는 것이 좁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곡선이 흘러가는데요. 저 외형적인 라인에서 탑사철에서 연결됐던 것처럼 거베라도 중심선을 향해서 초생달형을 그리고 아래쪽에 새송이 외곽선을 형성하고 안쪽에 그보다 좀 포인트보다 낮게 안쪽 선을 형성하면서 한 송이 정도만 낮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좁아 보이는 그런 형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필러 플라워입니다. 속을 꽂게 되겠죠.
자, 소국을 꽂을 때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 포인트 있는 데부터 꽂아주게 됩니다. 네, 사이사이 공간에 꽂아주시고요. 위로 꽂았을 때는 소국을 많이 덩어리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곡선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초생딸 형태대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형태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자, 보면은 전체 원형입니다. 원형에서 초생딸 라인이 곡선으로 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남은 그 루모라로 다시 한번 완성을 해주시고요. 일방화이기 때문에 뒤에는 꽂지 않고 한쪽 면만 꽂습니다.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입니다. 예, 곡선 구성으로 되어 있는 초승달 형태는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황금 비율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여기 포인트까지의 길이가 8분의 5라면 포인트에서 아래까지를 8분의 3으로 보시고요. 또 전체를 8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폭을 정할 때는 3의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율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역시 그 파라렐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곡선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향해서 모든 게 약간 방사로 움직여진다는 거, 곡선 구성도 직선 구성과 똑같다는 거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또 고정성에서 탑성 사철 같은 거는 아무래도 구부러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까지 다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꽂고 나왔을 때 채점할 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 기술적인 면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 포인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곡선 구성 좀 어려우셨나요? 아무튼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곡선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